지난 여름 천문학자들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잠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고 할 정도로요. 데이터에서 이상한 신호 조합을 포착한 거예요. 2번, 3번 확인하고 아마 한동안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을 거예요. 결국 전에 본 적 없는 현상이라는 걸 깨달았죠. 사상 최초의 슈퍼킬로노바를 포착했을지도 몰라요. 초신성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의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대하고 극적인 폭발이죠. 이렇게 일어나요. 거대한 별이 연료가 다 떨어지면 핵이 붕괴하면서 스스로 폭발해버려요. 때로는 백색 외성이 엄청난 중력으로 근처 동반성에서 물질을 너무 많이 빼앗아 오기도 해요. 빼앗은 가스는 대부분 수소인데요. 백색 외성 주위를 원반 형태로 돌다가 천천히 표면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거대한 열핵 폭발을 일으켜요. 참고로 백색 외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태양 같은 중소형 별이 핵연료를 다 쓰고 외층을 날려보내 행성상 성운을 만든 뒤 남는 뜨겁고 초고밀도의 핵이에요. 그리고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식으면서 이론상 흑색 외성이 되죠. 크기는 대략 지구만한데 질량은 태양 정도라서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흑색 외성은 핵 융합 없이 남은 열로만 유지되는 거예요. 어쨌든 초신성의 탄생은 요란하고 눈부셔요. 이런 폭발 후에는 종종 중성자별이 남는데 밀도가 어찌나 높은지 찻숟가락 하나 분량이 약 10억 톤이나 나가요. 별이라기보다 우주모로에 가깝죠. 그런데 더 희귀한 VIP급 이벤트가 있어요. 바로 킬로노바예요.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관측한 건 딱 한 번뿐이에요. 2017년의 한 사건이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예측해온 걸 확인해줬죠.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중력파로 시공간을 뒤흔들었어요. 이런 충돌은 멋져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금이나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요. 우주공장 같은 거죠. 여러분, 휴대폰이나 손가락에 있는 금이 수십억 년 전 격렬한 중성자별 충돌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킬로노바에는 특유의 모습이 있어요. 폭발 시 중금속이 너무 많이 생성돼서 파란빛을 차단하고 짙은 붉은빛만 남겨요. 미묘하고 포착하기가 정말 어렵죠. 자, 여기서 흥미로워져요. 2025년에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건 초신성에도 안 맞고 일반 킬로노바 같지도 않았어요. 너무 강력하고 너무 이상했거든요. 어느 쪽 현상처럼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바로 슈퍼 킬로노바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것보다 훨씬 극단적인 충돌이나 연쇄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결론 내리기엔 너무 일러요. 천문학자들은 정중하게 논쟁하고 시뮬레이션을 더 돌리면서 우주가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주에서는 2번이 종종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슈퍼 킬로노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꽤 놀라운 일련의 사건을 제시해요.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별이 초신성으로 붕괴하는데 중성자별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생겨요. 거의 즉시 이 초고밀도 잔해들이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돌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충돌해서 합쳐지고 원래 폭발 위에 킬로노바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주 폭발 하나가 아니라 연쇄 반응일 수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2 사건이 거의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미스터리 자체는 2025년 8월 18일에 시작됐어요. 라이고와 비르고 중력파 검출기가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포착했거든요. 이 사건은 즉시 주목받았어요. 시공간의 파문은 2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천문학자들이 예상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국제 라이고 비르고 카그라 팀이 전 세계 천문학자들에게 신속히 알렸어요. 데이터는 중성자별 병합을 시사했지만 적어도 하나의 천체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보였어요. 둘을 합쳐도 태양 질량의 0.87배밖에 안 됐는데 중성자별은 그렇게 가벼우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최소 태양 질량의 1.2배는 되어야 해요. 동시에 분석 결과
중성자별 하나가 그 한 개 이하일 확률이 99%로 나왔어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에 뭔가 빠졌거나 이 천체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가 풍부한 별이 붕괴하면서 생긴 일종의 특이한 탄생일 수도 있어요. 경보가 울린 지 불과 몇 시간 후 팔로마 천문대의 주위키 순간현상 관측시설이 흥미로운 걸 포착했어요. 같은 하늘 영역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붉은 빛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발견이 퍼즐을 풀어줄 것 같았어요. 처음 3일 동안 이 천체는 정확히 킬로노바처럼 행동했거든요. 금이나 백금 같은 간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의 징후인 짙은 붉은 빛을 냈어요. 타이밍, 색깔, 중력파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천문학자들은 사상 두 번째로 확인된 킬로노바를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해졌어요. 나흘째 되던 날 천체가 더 밝아지고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천문학에서는 완전 위험 신호예요. 하와이캑 천문대의 후속 관측에서 빛에서 수소와 헬륨의 특징이 나타났는데 이 화학적 지문은 킬로노바의 것이 아니에요. 초신성, 더 정확히는 이비형 외피 벗겨진 초신성의 것이에요. 이런 폭발은 거대한 별이 수소 대부분을, 하지만 전부는 아니고 이른 후에 폭발할 때 일어나요. 근처 동반성이 물질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죠. 그 시점에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 사건을 중력파 신호 근처에서 우연히 일어난 평범한 초신성으로 치부했어요. 결국 일반 초신성은 보통 감지 가능한 중력파를 만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타이밍과 초기 킬로노바 같은 행동, 그리고 이상한 질량 측정치가 그 설명에 맞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훨씬 더 이상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모든 게 그냥 운 나쁜 우주적 타이밍일 가능성을 인정해요. 통계적으로 말하면 중성자별 병합과 폭발이 우연히 서로 근처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시간과 위치의 겹침이 이상해 보였고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두 신호가 같은 재앙적 사건에서 나왔다면요? 빠르게 회전하는 거대한 별이 관련된 극단적인 시나리오일 거예요. 이 별은 하나의 고밀도 핵으로 붕괴하지 않아요. 대신 엄청난 회전 속도 때문에 핵이 둘로 갈라지면서 작고 저질량인 중성자별 한 쌍이 형성돼요. 이가 태어난 중성자별들은 오래 못 가요. 태어나자마자 거의 바로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돌다가 충돌해요. 그 충돌은 중력파를 보내고 일반 킬로노바처럼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훨씬 더 큰 초신성 폭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이브리드예요. 하나의 우주 재앙 위에 또 다른 게 쌓인 거죠. 흥미롭게도 슈퍼 킬로노바라는 용어는 사실 이 발견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거대하고 빠르게 회전하는 별이 거대한 물질 원반에 둘러싸인 채 바로 블랙홀로 붕괴하는 이론적 사건을 설명했어요. 이 물질은 엄청난 양의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어요. 태양 질량의 몇 배에 달하는 금과 백금을요. 새 연구에서는 슈퍼킬로노바를 누군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기 전에 잠깐 중성자별 한 쌍을 만들었다가 파괴하는 초신성을 설명하는 데 쓰자고 제안해요. 연구팀은 이 아이디어를 과대 포장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요. 결국 이 사건은 아주 멀리서 일어났거든요. 게다가 신호들이 복잡하게 겹쳐서 현재 데이터로는 완벽하게 풀어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도 여전히 가능성에 있어요. 하지만 슈퍼 킬로노바가 실제로 밝혀지면 여러 미스터리를 한꺼번에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저질량 중성자별이 형성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미래의 관측소들이 이 현상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과 유벡스 위성 같은 다가오는 임무들이 하늘을 감시하면서 이런 복합 폭발을 더 많이 포착할 가능성을 높여줄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작은 중성자별이 관련된 병합을 더 많이 감지하기 시작하면 이 사건은 마침내 해결될 거예요. 그때까지 초신성과 킬로노바가 함께 일어난다는 아이디어는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가정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